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스널이 어떤 방향으로 선수 영입을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하베르츠가 부상에서 완전히 돌아왔지만 가브리엘 제주스는 다음 시즌 중반까지는 못 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리그 우승팀 리버풀이 아스널보다 17골이나 더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스널은 과연 어떤 선수들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일단 아쉬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아스널은 우승을 위해 보강해야 할 포지션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 디렉터를 공식 발표한 시점이 올해 3월이에요. 좀 늦었죠? 바로 그 디렉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013년부터 일했던 인물 안드레아 베르타입니다. 베르타가 비교적 늦게 합류한 탓에 아스널의 여름 이적 계획도 아직 일부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물론 베르타도 부임 이후 시장 조사에 거의 올인하고 있고 전략 수립을 위해 폭넓은 정보를 모으는 중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 지금 시점에서 아스널의 스쿼드에 딱 맞는 자원들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스널이 구성해놓은 명단을 포지션별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커 쪽입니다. 이 포지션만큼은 아스널이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둔 상태인데요. 한때는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알렉산더 이삭 영입을 노려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디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 3위를 달리고 있고 곧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서 승점까지 가져간다면 순위도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가장 선호하던 이삭의 영입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그렇다면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빅토르 요케레스입니다. 베르타는 요케레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계약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요케레스는 이번 시즌 스포르팅에서 무려 50경기 52골 13도움이라는 정말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그의 바이아웃 금액은 8,400만 파운드지만 스포르팅은 내부적으로 6천만에서 7천만 파운드 수준의 제한이라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이미 타 구단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요케레스를 다루면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그가 보여주는 지표나 플레이 스타일은 아르테타가 평소 스트라이커에게 요구하던 성향과는 꽤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요케레스가 아스널에 온다면 아르테타가 어떻게 그를 기용할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스널은 라이프치히의 벤자민 셰슈코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셰슈코는 아스널이 10대 시절부터 관심있게 지켜봐온 선수이기도 하고요. 요케레스만큼의 화려한 득점 수치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 44경기에서 21골 6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분데스리가라는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그것도 유럽 대항전 진출권 밖에 있는 저조한 팀 소속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퍼포먼스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적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베르타는 아스톤빌라의 올리 와킨스, 프랑크푸르트의 위고 에키티케, 그리고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 역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와킨스는 아르테타가 직접 선호하는 선수고요. 아스널은 실제로 1월 이적 시장 때 영입을 시도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와킨스가 오는 12월이면 만 30세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나이의 선수에게 4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건 아스널 입장에서 꽤나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단은 보다 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인 에키티케와 주앙 페드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된 선수들을 보면 영입할 만한 선수들이 많아 보이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스트라이커 보강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요케레스, 셰슈코, 와킨스 같은 선수들은 여러 구단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타와 아르테타는 더 늦기 전에 핵심 타깃을 확실하게 정하고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널은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윙어 보강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니코 윌리엄스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에게도 구단 내부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두 선수 모두 이적료와 연봉 측면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르트문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미 기트슨에게 관심을 돌린 상황입니다.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널의 가장 시급한 포지션은 물론 공격진이지만 베르타가 처음으로 마무리할 계획은 미드필더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수비맨들은 로마노의 히얼위고까지 뜨면서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스널은 수비맨들을 영입하기 위해 바이아웃 조항인 6천만 파운드를 직접 발동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비맨디 영입을 두고 아스널이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왜 그런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스페인 리그는 특이하게 모든 선수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건 스페인 고용법 때문인데요. 선수가 직접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원할 경우
경우 선수나 대리인이 라리가 사무국에 정해진 금액을 일시불로 입금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그 돈은 라리가를 통해 원소속 구단에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구단이 아닌 리그 사무국을 통해 선수를 데려오는 셈이죠. 이 방식은 2020년 아스널이 토마스 파티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려올 때 똑같이 쓰였는데요. 그때 아스널은 어떤 연락도 없이 바이아웃 금액을 라리가 사무국에 곧장 입금했고 아틀레티코는 선수가 떠났다는 사실을 라리가 측 통보를 통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당시 아틀레티코는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 일로 두 구단의 사이는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바로 그 당시 아틀레티코의 스포츠 디렉터였던 인물이 지금 아스널의 디렉터 안드레아 베르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비맨디 영입에서는 아스널이 과거 파티 때와는 정반대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 수비맨디는 지난 여름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장기 프로젝트였고 아스널은 레알 소시에다드 측에 공식적으로 영입 의사를 전달하면서 신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상태였죠. 초기 협상은 에두가 주도했고 지금은 임시 수석 스카우터 역할을 맡았던 제이슨 에이토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협상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바이아웃을 발동하면 아스널은 6천만 파운드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팀과 직접 조건을 조율하게 되면 아스널 입장에선 더 유연한 지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널은 이번 협상에서 소시에다드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골키퍼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널이 수비맨디 외에 바이아웃으로 노리는 또 다른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에스파뇰의 골키퍼 호안 가르시아입니다. 아스널은 사실 지난 여름에도 가르시아 영입을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에스파뇰이 2,500만 유로 바이아웃 이하의 제한은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아스널은 대안으로 본머스에서 네투를 임대했죠. 이후 가르시아의 평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에스파뇰은 23-24 시즌 승격에 성공했고 가르시아는 라리가 데뷔 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는 골키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도 2,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이 금액이 3천만 유로로 오르게 됩니다. 첫째, 가르시아가 6월 5일 UEFA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 같은 국가대표 경기에 소집될 경우이고 둘째는 이적 시장의 마지막 15일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스널이 지금 가격으로 영입하고 싶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할 상황이죠. 다만 백업 골키퍼에게 2,500만 유로를 투자하는 건 아스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에스파뇰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적료를 낮추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틀어진다면 다른 골키퍼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비 파트인데요. 아스널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딘 하위선은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이 확정되면서 영입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스널의 주전 센터백인 윌리엄 살리바가 오랫동안 레알의 타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영입으로 인해 레알의 관심이 살리바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살리바의 계약은 2027년까지이며 아스널은 이미 재계약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은 왼쪽 윙백 보강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유스 출신인 루이스 스켈리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이 포지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스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주축 선수들의 재계약인데요. 살리바 외에도 가브리엘, 파티, 은와네리, 트로사르와의 협상도 이미 시작된 상태이지만 아직 체결된 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카요 사카와도 곧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한 번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파티의 경우 아스널은 단기 계약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선수 본인도 잔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은 비교적 빠르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스널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테타 감독에게는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주어졌고 이제는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더 이상 잉여 자원을 채우는 영입이 아니라 S급 선수 영입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아르테타도 주어진 환경과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스쿼드를 꾸려왔겠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그동안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르테타는 경지를 논할 감독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스널 프로젝트의 중심이자 팀의 철학을 세운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 이 스쿼드, 이 자원으로도 빅2를 하나도 들지 못한다면 문제는 아르테타가 아니라 이 팀의 스쿼드 자체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스널은 다시 처음부터 팀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